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20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비트코인은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측했던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크게 대응에 대해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큰 흐름 체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후 방향성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기존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진행 관점, 매매 대응, 추후 관점에 대해 이렇게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큰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기존에 봤을 때 W파, X파, 그 다음에 Y파 삼각 수렴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패턴은 WXY의 이중복합 조정의 끝으로 보고 있다. 이중복합 조정은 두 가지의 조정 형태를 잇는 X파동을 포함한 복합 조정의 형태인데 이중 복합 조정이든 삼중 복합 조정이든 통상적으로 복합 조정의 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삼각 수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현재 삼각 수렴이 거의 다 나왔고 진행되고 있고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삼각수렴의 상방 돌파가 난다고 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이중복합 조정의 종료라고 보고 조정의 끝으로 보겠다. 그러면 신규 파동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들이 거의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약간의 변수는 이 파가 좀 짧게 떨어지는 경우인 건데 볼게요. A, B, C, D 2파로 진행됐죠. D 2파로 진행되는데 2파가 좀 짧았다. 근데 이거를 예측할 수 없었느냐라고 하면 예측할 수 있었죠. 지난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드렸던 건 2파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응까지도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2파는 지난 영상 기반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이만큼 갭이 있었고 상단을 치지 못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D파는 상단을 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려왔다가 올라왔을 때 D파 상단이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이 정도쯤이었죠. 그래서 당시 기억에 이렇게 손익비도 숏이 괜찮다. 짧게 떨어져도 1대2 구간 중간으로 통상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떨어져도 1대3 구간 정도 나오고 하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지난 영상의 골자는 눌리면 롱을 타라. 그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였죠. 짧게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고 일반적으로 떨어지면 57,000 후반에서 한 58,000대까지 떨어질 거고 그게 아니면 수렴 하단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네 가지 시나리오, 바로 꽂히는 시나리오까지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세 가지가 롱이기 때문에 저는 롱을 우선으로 볼 거고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 중에서도 이 자리에서 꺾이는 자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선 이 안에서는 모두 롱을 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이걸 놓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대응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파가 짧게 떨어져서 여기에서 그냥 오르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여기에서 돌파가 난 다음에 상단에 리테스트가 오는 경우 롱 진입해볼 만하고 그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만약에 돌파가 난다면 자리를 깔아줬을 때 횡보를 해준다면 짧게 롱을 잡고 짧게 스탑로스 잡고 롱 트라이 해볼 만하다. 왜? 강한 파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 한 번 더 올려치더라도 한 번 더 자리 깔아주면 한 번 더 롱트라이 대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짧게 그리고 빠르게 익절을 날려가면서 따라가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볼게요. 우선 돌파가 나고 리테스트 일단은 2파가 짧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들고 있던 숏 계속 분할로 날리면서 따라왔고 여기서 롱 진입은 못했습니다. 롱 진입은 못했고 여기가 그 금리 발표 시기잖아요. 금리 발표 시기에 50bp 인상이 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흔들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여기 꼬리에 스탑로스를 잡아놨었는데 스탑로스는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요쯤에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쯤에서 발견하게 됐을 때 숏 잔량은 살아 있었는데 여기서 롱 받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쵸?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숏만 홀딩하고 잤는데 여기에 돌파가 나오면서 아침에 훅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돌파가 났을 때 두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받을 수 있었느냐,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난 다음에 리테스트가 일어났느냐, 이 케이스도 리테스트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롱을 받았냐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쏘고 나서 횡보 자리 깔 때 이쯤에서 롱 진입하고 여기 하단 여기 꼬리에 스탑로스를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꼬리 건들지 않고 한 발 쏴주면서 올라왔을 때 채널 그리고 여기에 상단에서 분할익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롱 홀딩 중이고요. 그리고는 뭐 현재 상태에서 롱 나머지 잔량 들고 있는 건 계속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돌파 나고 꺾이길래 숏 때려가지고 여기까지 반익 두 번 날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왔을 때 터졌죠. 여기서 나머지는 터졌고 그리고 여기 꼬리에서 현재 지금 숏 잡혀 있는 거는 아직 반익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롱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롱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숏이 하나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해치 포지션으로 양방향 포지션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영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나와줬고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 안에서 모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었고 계획했던 대로만 매매했다면 손실은 당연히 보지 않았을 거고 수익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구간이었다. 결국은 메인 기조는 떨어지면 롱 떨어지면 롱이었는데 떨어지면 롱 나와줬고 여기는 못 탔다 치더라도 50bp 발표에 대한 공포가 있었으니까요. 자리 깔았을 때 롱 먹어도 자리 깔았을 때 롱만 먹어도 여기에서 충분히 한 2% 정도 구간까지의 수익은 다들 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로 보면 아주 작은 이제 추후 관점을 볼 텐데요. 큰 관점부터 좀 볼까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크게 보면 삼각수렴을 보고 있는데 삼각수렴의 상단 돌파가 났습니다. 그쵸? 이파가 좀 짧게 나왔다고 보지만 상단 돌파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눌림롱의 임펄스가 진행되고 저는 74,000 기존의 고점, 그러니까 73,500대 정도죠. 이 기존 고점을 이번에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돌파가 나고 나면 대략적으로 볼 때 아무리 작게 올라도 최소 80K 비트 기준으로 하나 기준으로 따지면 한 1억 2천 넘겠죠. 1억 2천 넘어갈 거고 좀 길게 본다고 하면 한 100K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삼각수렴 돌파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4파, 5파에서 100K 찍으면 10억이 아니라 얼마야 저게 한 1억 한 4천 정도 되겠네요. 김표 포함하면 아마 그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아마 연말까지 해서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근데 중기 관점인데다가 장기 관점인데다가 너무 큰 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우선적으로 큰 그림은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은 작은 그림에서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수렴이 다 끝났다. 이파가 다 나왔다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점이 폐기되는 건 언제까지 폐기될 수 있냐면 다시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메인 기조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삼각수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좀 깊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그러면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73,500의 고점을 깨는 시나리오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눌림롱을 보는 형태.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조정의 크기를 잘 보고 롱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은 부분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2파의 끝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봐야 될 건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임펄스 1의 1파가 되죠. 그쵸? 1의 1파여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요런 식의 하나가 보이기는 하거든요. 3, 4, 5파가 다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요게 1파면 예를 들어서 2파의 조정이 작게 나올 수도 혹은 횡보일 수도 혹은 아주 깊게 나와서 이 추세 상단을 다시 리테스트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답이 나왔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수렴 안으로 깊이 들어와 주지 않는다면 임펄스를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할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눌림이 나왔을 때 롱을 봐야 한다. 근데 눌려질 자리는 총 요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패턴이 보인다. 이거 좀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짧게 나오는 경우 뭐 이런 식이 있겠죠. A, B, C파 정도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매물대 하나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명확한 매물대 하나 보이죠? 요 정도까지 떨어지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아주 깊게 눌리는 케이스요. 여기서 채널 깨지면서 강하게 내리꽂고 B파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C파까지 빠지면서 좀 크게 빠지는 이 1파의 거의 대부분을 돌려주는 요 상단 지지를 받는 혹은 여기 수평 매물대를 지지를 받는 형태 요 정도까지 좀 깊이 눌려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서 눌림이 없는 경우, 눌림이 없다는 건 여기 라인에서 횡보를 하든 아니면 여기 주요 라인을 가지고 여기 주요 라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스케치를 해야 되면 뭐 눌리는 자리는 여기 뭐 이런 자리는 보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그냥 오면 되는데 좀 대응하기 어려운 자리는 어떤 자리냐라고 하면 요 횡보가 어려워요. 그죠? 눌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눌림이 나오지 않는데 횡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가는 건지 조정 받을 거라는 공포 때문에 사실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기준으로 그냥 짧게 트라이 하셔라. 여기서 매물대 쌓으면 매물대 하단 기준으로 스탑로스 잡고 롱 트라이 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조정 시작될 때 요 기간에서 받는 게 아니라 기간이 길어졌을 때 기간 행보가 길어진 후반부부터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기간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길어지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간보다 좀 길어지는데 횡보가 좀 긴데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이 기조로 짧게 여기서 짧게 스탑로스 잡든 여기서 들어가면 여기서 스탑로스를 잡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다음 파동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기가 1파라고 보고 있으니까 2파 끄시고 1파라고 보고 있으니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보통 3파 현장 남의 1호파가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 그러면 첫 발로만 해도 아마 한 요 정도? 네, 한 73,000 가겠죠? 흐름. 대충 찍어볼까요? 1.618 여기까지가 1파면 여기 넘겨야겠네요. 3파 넘기고 뭐 4파 5파 길이 비슷하다고 하면 한 요정도 73,000 그쵸? 뭐 1호파 길이 대충 맞추면 예상해볼 수 있는 흐름은 73,000도 넘네요. 한 73,800 이렇게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발 A파 기준에 그냥 전고점 넘겨버리겠네요. 자 1파 그리고 나서 눌림 나오고 2파 3파 4파 5파 네, 이런 흐름 예쁘죠? 뭐 여기가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그림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회 아직 많아요. 자, 여기에 눌림이 나오는 거 보고 여기서 기간 행보에서 잡든 혹은 여기 눌림이 얕게 눌리든 깊게 눌리든 여기 눌림 자리에서 잡으면 일단 여기까지는 볼 수 있죠. 3파까지 보고 4파 5파까지 먹었다. 그럼 또 큰 눌림이 나올 거예요. 왜? 여기 1파에 대한 눌림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또 마지막 찬스가 오겠죠. 여기는 진짜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요. 확인 매매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찬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불장 얘기가 거론될 겁니다. 왜? 전고점 넘겼으니까. 이렇게 깊게 눌릴지 얕게 눌릴지 모르겠지만 전고점 넘겼잖아요. 아 이제 찐불장 온다 그러고 유동성이랑 거래량도 확실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다음 여기 추세는 여기서부터 아마 사람들 입에 비트코인 오르내리기 시작하겠죠. 야 1억 다시 넘었다 진짜 가나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여기 중반 넘어가고 한 1억
한 3천 넘어가는 순간, 한 1억 2천, 1억 3천 넘어가는 순간 여기서부터 알트 불장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3파 후반대부터 4파 그리고 5파 가는 동안 알트, 예상하기로는 알트가 좀 더 날뛰어주지 않겠나. 근데 기존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 구조 때문에 사실 19년도 불장처럼 하루에 막 200% 300% 가는 불장이 올 거냐라고 하면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알트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제 관점이 맞다면, 제 분석이 맞다면 많이 힘들어 하시던 시기를 잘 버티셨다. 그래서 이제는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연휴 끝나고 좋은 소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큰 뷰니까 작은 뷰에서는 어쨌든 눌림롱 위주로 보겠다. 이게 1파면 2파 자리 잡고 3파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도 조금 길어지기는 했는데요. 뭐 크게 얘기 드릴 건 없었어요. 사실 어제도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어제 또 이 흐름 내였거든요. 제가 뭐 영상 찍을 때 한 요쯤이었나? 제가 어제 영상 찍으려고 했을 때가 요쯤이었나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제 라이브 강의 하느라고, 교육방 라이브 강의 하느라고, 그때가 아마 라이브 강의 하고 있는 도중에 요 정도 흐름 나왔던 때고, 어설프게 쇼 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상단 돌파하고 떨어졌고, 뭐 이런 흐름이라서 영상을 어제 찍지 않았던 건 뭐 예상 내에 있었기 때문이고, 대응도 좀 쉬웠을 것 같아서 뭐 그냥 크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았고, 뭐 이 내용들 그리고 브리핑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휴 때에도 계속 뭐 방에도 남겨드리고 하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시거나 공부가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아래 저희 고정 댓글로 단톡방이랑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 있으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따로 입장 조건이 있거나 하지는 않아서요. 뭐 그런 부분들은 뭐 걱정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긴 영상이 이제 한 17분 정도 되네요. 점점 영상이 길어지는데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드리려다 보니 점점 길어져서 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구독해주시는 분들께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주말이 지나고 나봐야 좀 눌림이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